할머니는 손수 빚은 만두 바구니를 꼭 껴안고 부대 면회실 앞에 선다. 내 새끼,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떨리는 목소리, 눈가에 맺힌 눈물. 그러나 헌병이 냉정하게 막아서며 손에 든 만두 바구니를 바닥에 내던진다. 바닥에 흩어진 만두, 구겨진 봉지. 할머니는 무릎 꿇은 채 울부짖는다. 순원병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친다. 민간인 출입 금지. 당장 나가시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울부짖는다. 내 새끼 얼굴만 한 번만 보자. 그러나 헌병은 거칠게 팔을 밀쳐버리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다. 순간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 손자가 울부짖으며 할머니 이를 외친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원룸에서 72세의 박정임 할머니가 작은 식탁에 앉아 만두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비추며 평생 고된 노동으로 굽은 등과 거친 손가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옛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익숙한 선율에 맞춰 작은 콧노래를 부르며 만두소를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만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두피 가장자리에 물을 발라 꼼꼼히 빚어갔습니다. 돼지고기와 부추, 두부를 넣고 간을 맞춘 만두소는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골라왔죠.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가끔씩 아픈 듯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아픔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자 준호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지금은 오직 라디오 소리와 할머니의 작은 움직임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 정적이 견디기 힘들어서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준호가 군대에 간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마치 2년이 지난 것만 같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준호야 아침 먹어라고 부르다가 빈 방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손자의 빈 침대, 정리된 책상, 조용한 방.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쓸쓸하고 허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만두를 하나씩 빚을 때마다 손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할머니, 만두 언제 다 돼요? 라고 재촉하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서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돌아와 할머니 만두 냄새에 진짜 좋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입대 전날 밤 할머니, 저 없어도 몸 조심하세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라며 걱정하던 의젓한 모습까지 말입니다. 그때 준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할머니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정작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준호뿐이었죠. 그래서 준호가 입대하고 나서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밥을 해줄 사람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만두를 다 빚고 나자 할머니는 그것들을 찜통에 넣고 끓는 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이 만두만 먹으면 우리 준호가
힘낼 텐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밥이 맛없을 거라는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짠해졌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군대 급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밥만 할까요? 찜통 속에서 익어가는 만두를 보며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면회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었죠. 할머니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야위었을지, 군대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한 달 동안 준호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동기들이 좋아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만두가 너무 그리워요. 면회 오실 때 꼭 가져와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만두를 준호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회 가는 날 날씨가 좋으면 손자도 기분이 좋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만두가 다 익기를 기다리며 내일 입고 갈 옷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했던 연보라색 카디건과 검은색 치마,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까지 말입니다. 오래된 옷들이지만 할머니 나름대로는 가장 예쁜 옷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만두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 그리고 손자가 자신의 만두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할머니는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할머니는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만들어둔 만두를 예쁜 보자기에 싸야 했고 준호가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준호 앞에 나가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오래된 파우더를 발라보았지만 깊게 패인 주름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할머니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총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 외에도 준호가 좋아하는 초콜릿, 목 아플 때 먹으라고 준비한 사탕, 가리고 따뜻한 내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도로에는 차들이 많지 않았고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고 준호를 만날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얼마나 반가워할까? 혼자서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버스에서는 할머니 옆에 비슷한 연령대의 아주머니가 앉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할머니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면회 가시는 길인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들 보러 가는 길이에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서 군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매일 전화해서 집에 보내달라고 울더니 요즘은 적응했는지 연락도 뜸해졌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손자도 그래요. 처음엔 편지를 자주 보내더니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겨우 오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버스에서 할머니는 점점 부대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준호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살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훈련 받느라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온갖 걱정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동시에 준호가 자신이 만든 만두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부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모들,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 그리고 할머니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큰 가방이나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계 근무를 서는 헌병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 이제 준호를 만나러 가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부대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면회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을 보니 모두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서둘러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다행히 잘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에 서 있던 젊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손자 만날 생각에 떨리는 것뿐이에요. 그 아주머니도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떨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드디어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고 헌병이 확인한 후 면회실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면회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준호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면회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면회실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고르며 준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만두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끈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군복을 입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며 준호야 하고 외쳤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으며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만져보며 어머,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훈련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하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괜찮아요, 할머니. 다들 이래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살이 빠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두 만들어 왔어. 할머니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만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밥도 나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만두의 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보자기를 펼치며 내가 좋아하는 그 만두야. 어제 밤새 만들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지자 탐스럽고 하얀 만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어진 만두들은 할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담긴 작품 같았습니다. 준호는 감탄하며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빨리 먹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빨리 먹어봐. 식기 전에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헌병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헌병은 인상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펼쳐놓은 만두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뭡니까? 헌병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만두요. 손자 주려고 만들어 온 만두인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음식 반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규정 몰랐어요? 헌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규정이요? 아니, 이건 그냥 만두인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해로운 것도 아니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당황하며 저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건데. 하고 말했지만 헌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외부 음식은 보안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헌병의 말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안이요? 이게 무슨 보안 문제가. 이건 그냥 만두라고요. 손자 먹이려고 만든 만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춰주세요.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헌병이 더욱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음식을 치우세요. 안 그러면 면회 자체를 중단시키겠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면회를 중단한다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나서서 저기 할머니가 멀리서 오신 분인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만두예요 하고 간청했지만 헌병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치우세요. 헌병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만두 하나 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안타까워하며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헌병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치우지 않으면 정말 면회를 중단시키겠습니다. 헌병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할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만두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치우세요. 준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다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헌병 한 명이 더 다가왔습니다. 뭔 일입니까? 새로 온 헌병이 물었습니다. 음식 반입 문제입니다. 계속 치우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처음 헌병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온 헌병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군부대라고요. 규정은 지켜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자기를 정리하려는 순간 처음 헌병이 갑자기 성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빨리 치우라니까요. 헌병의 거친 손이 보자기를 잡아당기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보자기가 확 펼쳐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만두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얗고 탐스럽던 만두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져 굴러다녔습니다. 어떤 것들은 터져서 속이 흘러나왔고 어떤 것들은 발에 밟혀 뭉개졌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정성껏 빚은 만두들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내 만두가.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만두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더럽혀진 만두들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준호 먹이려고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니?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헌병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규정이라지만 좀 인정이 없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내가 저 할머니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치우세요. 다른 사람들 면회에 방해됩니다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헌병은 심지어 애초에 규정을 지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며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던 할머니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젊은 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생각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헌병은 면회객분들은 본인 일만 신경 쓰세요. 우리는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더 말하려 하자 본인도 면회 중단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하세요 하고 위협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헌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군인으로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만두는 다음에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하고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손자 얼굴 보러 온 게 죄란 말이니. 할머니의 절규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폐 끼치지 마시고 빨리 나가세요. 헌병이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정말 면회를 중단시키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 위반했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통하네요. 헌병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와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준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급히 소리쳤지만 할머니의 몸은 점점 축 늘어져 갔습니다. 면회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 의무실은 어디에 있어?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여전히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하며 형식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절규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가늘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하고 계속 불렀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부름에도 할머니의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주변 면회객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누가 의사 없나요?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가 급히 다가와서 할머니의 맥박을 짚어보며 맥박이 너무 빨라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저씨는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 곧 올 거예요 하며 준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의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하며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 헌병은 심지어 애초에 규정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헌병이 오히려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할머니가 죽어가는데 규정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헌병들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헌병들 정말 너무하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니 하나 배려 못하면서 무슨 군인이야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나서서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하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우리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며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몇 분 후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의무병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여기요. 제 할머니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의무병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럼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었지만 헌병이 안 됩니다. 면회 시간도 끝났고 부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고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되셨는데 저를 못 가게 한다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구급차가 할머니를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헌병이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호자도 없이? 하고 간청했지만 헌병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준호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며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꼭 나아주세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들것에 실린 할머니가 면회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오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준호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주변 면회객들도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자 면회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병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너무 비인간적이야.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아닌가? 하는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흩어진 만두 조각들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정성껏 만든 만두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헌병들은 여전히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며 사람들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면회가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할머니 한 분 배려 못하면서 무슨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거야 하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정문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앞뒤로는 경호차들이 따라붙어 있었고 부대 입구에 헌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나오던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높은 사람이 온 건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면회실 앞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경호원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주자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 헌병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면회객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며 궁금해했지만 헌병들의 반응을 보니 분명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국방부 장관 김철수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주요 부대를 순회하며 장병들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에도 현장을 중시하는 장관이었지만 특히 최근 군 내부의 각종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접 나서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장관은 부대 지휘관의 안내 없이 혼자서 부대 시설들을 둘러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장관이 면회실 쪽으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부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급차가 왜 나가는 거지? 장관이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면회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면회객들은 여전히 흥분한 채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헌병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었나? 장관이 경호원에게 물었습니다. 경호원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은 직접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닥에 흩어진 만두 조각들과 젖은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 헌병? 장관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내쫓았던 헌병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더니 장관을 알아보고 황급히 경례했습니다. 장관님, 언제 오셨습니까? 헌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헌병들도 모두 긴장한 채로 장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면회객들도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 난리가 뭔가? 구급차는 왜 갔고 저 군인은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장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헌병은 당황하며 그게 면회객 중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장관은 바닥에 흩어진 만두들을 가리키며 이건 또 뭐고?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헌병은 식은땀을 흘리며 음식 반입 금지 규정 때문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면회객이 나섰습니다. 장관님이시라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60대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장관이 그쪽을 바라보자 아저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손자 보러 와서 만두를 가져왔는데 헌병들이 규정 타령하면서 할머니를 모욕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충격받고 쓰러지신 거예요. 장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만두를 가져온 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장관이 헌병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헌병은 규정상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하고 변명했지만 장관은 규정? 할머니가 손자 걱정해서 만든 만두 하나 때문에 할머니를 병원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화를 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만두를 바닥에 다 흩뜨려 놓고 민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사정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장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헌병들은 점점 더 작아지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장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할머니는 평생 착하게만 사신 분이에요.
손자 걱정해서 만두 하나 만들어 온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병원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워하실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이름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장관의 말에 준호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은 다시 헌병들을 바라보며 당장 부대 지휘관을 불러와라. 이 일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듣겠다 하고 명령했습니다. 면회객들은 장관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역시 높은 분이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헌병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바닥에 흩어진 만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모습인가? 국민의 아들, 딸을 맡아 기르는 곳에서 할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장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규정 위반 문제가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몇 분 후 부대 지휘관인 김대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김대령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관님, 급히 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대령이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습니다. 장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대령을 바라보며 대령,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하고 물었습니다. 김대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만두 조각들, 울고 있는 준호, 긴장한 헌병들, 그리고 분노한 면회객들까지. 김대령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장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당신 부대에서 72세 할머니가 손자 면회 와서 병원에 실려간 일을 모른다는 말인가? 장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대령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그게 무슨... 하고 당황했습니다. 장관은 그렇다. 당신 부하 헌병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들어보겠다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관이 처음 헌병을 호명했습니다. 상병 박민수, 앞으로 나와서 정확히 보고해라. 박민수 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음식을 반입하셔서 규정에 따라 제지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관이 제지? 어떻게 제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하고 다그치자 박민수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규정상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치우라고만 했나? 다른 면회객들 증언으로는 할머니를 모욕하고 만두를 바닥에 흩뜨렸다던데? 장관의 추궁이 계속되자 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면회객 아주머니가 나서서 장관님, 제가 다 봤어요. 할머니가 무릎 꿇고 사정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민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요. 하고 증언했습니다. 김대령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부하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병 박민수, 정말 그렇게 했나? 김대령이 다그치자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헌병들도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김대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령,
이게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모습인가? 할머니가 손자에게 만두 하나 전하려는 것도 허락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규정주의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나?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대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평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다. 이건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면회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장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아들, 딸을 맡아 기르는 곳이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눈물을 짓밟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준호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관님,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세요.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 분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혼자 계실 텐데 제가 가서 돌봐드릴 수 있을까요? 장관은 준호를 바라보며 당연히 가야지. 대령? 하고 김대령을 불렀습니다. 예, 장관님. 김대령이 바짝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군인을 병원에 보내라. 그리고 할머니 치료비는 부대에서 전액 부담하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라. 김대령은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장관은 다시 헌병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받아라. 특히 상병 박민수, 너는 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박민수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른 헌병들도 모두 두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장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 규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재검토가 아니라 아예 바꿔야 한다. 가족이 직접 만든 음식 정도는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 물론 보안 검색은 철저히 하되 인간적인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고 지시했습니다. 면회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세상 같네요.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장관은 면회객들을 향해 오늘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관이 준호에게 다가가서 할머니께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 병원에서 뵙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할머니가 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과연 무사히 회복되실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장관의 도움으로 상황은 바뀌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의 한 종합병원 병실에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상태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준호가 매일 병문안을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야, 또 왔구나. 부대는 괜찮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으며 부대에서 특별 휴가를 내줬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 준호야.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켰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다부진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되더니 간병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특별한 분들이 면회 오셨어요. 간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국방부 장관이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김대령과 몇 명의 부대 관계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장관이 급히 손을 내저으며 편히 계세요. 할머니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장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하고 말했지만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지만 장관은 아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군 전체의 면회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직접 만든 음식은 보안 검색을 거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정말이요? 그럼 앞으로 할머니 만두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대령도 나서서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할머니는 다시 부엌에 서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준호한테 만두를 전해줄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첫 번째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를 예쁜 보자기에 싸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면회실에서 할머니가 보자기를 펼치자 헌병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긴장했지만 헌병은 웃으며 할머니 보안 검색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친 후 할머니와 준호는 만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만두가 최고예요. 준호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 올게. 이번에는 아무 걱정 없이 말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면회실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헌병들도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준호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몸 조심해라.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돌아와 할머니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의 악몽 같은 일이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우리 준호도 다른 손자 손녀들도 모두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비극으로 시작된 하루가 결국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할머니처럼 작은 정성과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소중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